자, 수능 완성 1강. 지금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에서의 지문 접근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문들의 유형이 상당히 특색 있게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1번 지문은 어땠어요? 연결사 중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연결사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사 수업 해놨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이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한두 문장, 그리고 뒤에 한두 문장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아주 정석적인 방법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네 번째도 똑같긴 한데, 자,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막상 내용은 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그냥 앞뒤 문장을 보고 선지를 바로 골라낼 수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골라낼 수는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 무엇인가? 자, 한번 지문을 봐볼까요? 첫 문장, fic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설이죠. 소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한다인데, satiates 여러분들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버덜소에 그냥 무게를 더 실어주면 됩니다. theory of mind는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음 이론이 뭐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잘 생각해봐. 바로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인의 생각, 마음, 이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아닐까? 그치? 마인드, 우리 마음의 이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타인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people who read more fiction. 자, 소설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은 뭘 보여줘요? Enhanced social reasoning. 사회적인 그런 추론에 더 이렇게 향상된 것을 보여준대요. 결국엔 사회적 추론이라고 하면 사회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 아니겠어? 그 상대의 마음,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거잖아. 자, 그것을 소설을 많이 읽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막혀있는 것입니다.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마음을 읽는 거야. 자, 책도 우리가 눈으로 읽는데요. 결국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런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마음을 읽는다. 결국 책을 많이 읽으면 타인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벗이 나와 있긴 나와 있어. 벗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문장 전체, 이 지문 전체 흐름을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no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것, 알아채는 것에 그렇게 기술이 아주 이렇게 능숙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건 굉장히 국소적인, 아주 부분적인 벗일 뿐이에요. 문장 전체로서 글의 흐름을 트는 게 아닙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눈으로 마음을 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게 이제 그 테스트의 이름이라고는 바로 여기 앞에 테스트 콜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큰 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봤을 때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문의 방향을 바꾸는 벗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능숙하게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contemplating emotions in fiction appears to improve detection of these emotions in real life. 실제 상황에서의 이러한 감정들을 감지하는 것을 더 이렇게 improve,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눈은 사람의 감정, 아니 지금 소설이 나왔다고. 그치? 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설 속 인물 행동 묘사에 대해서 나온 말은 없었어요. 소설을 많이 읽으면이라고 해서 계속 그 얘기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보이네.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 일단 지워가는 속어법을 써야 되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직접 경험하는 거 아니고요. 소설 많이 읽으면 사람들의 감정을 더 많이 파악하게 된다. 답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어구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픽션이 나왔지? 근데 이거 쭉 보잖아? 그러면 픽션 또 나오죠. 그리고 people who read more fiction 나와 있지? 여기서 또 people who read a lot of fiction 또 나오고 픽션 또 나왔어요. 자, 일단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류의 어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ind, emotion, 그죠? mind, emotion, 그 다음에 또 mind 나오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mind, emotion의 그 하위 개념들, 하위 어휘들, happy 나오지, sad 나오지, 그 다음에 suspicious 나오지, indecisive 나오지.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픽션하고 이모션이구나. 근데 소설이 그걸 가르쳐 준대 라고 해서 바로 답 4번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어구는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4번의 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처음 1번의 지문에서는 연결사, 두 번째 지문에서는 질문, 반복되는 질문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아주 정석적으로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 푸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우리의 이런 예상과 좀 다를 수 있다.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만 읽었을 땐 그거 좀 우리가 배우면서 다섯 번째에서는 반복 어구, 반복 어휘, 어구, 알았지?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큰 따옴표로 표시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필자의 주장을 묻거나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 유형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의 유형에 따라 쓸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제 필자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 문제를 풀 때 좀 더 여러분은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어휘를 잘 몰라서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독해력은 늘려야 되니까 한번 또 문장을 자세히 보는 수업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문 아주 상세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한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satiate하고 instruct하고 병렬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 이론을 자, satiate는 무슨 의미일까요? 충족시키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어휘로 satiate 잘 기억하세요. 비슷한 어휘가 있습니다. satisfy라고 하는. 근데 satisfy는 sat인데 satiate가 아니고 이 어휘는 satiat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다, 완전히 만족시키다, fulfill도 돼요. 알았지? 그래서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마음 이론을 소설이 완전히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론리에 중점을 실는 게 아니라
버돌소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satiate 몰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는 타인 또한 나처럼 독립적인 생각, 감정,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 이거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역지사지,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되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자, 소설은 이러한 능력을 충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재미를 주는 거예요. 만족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재미를 준다. 만족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 이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 능력을 아예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글의 핵심 주장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쉬웠던 거예요. 첫 문장은 바로 읽고선 아, 이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 주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People who read more fiction. 소설을 더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은 자, people은 언제나 항상 복수인 명사입니다. 그렇죠? 소설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은 exhibit 보여줍니다. Enhanced social reasoning 이렇게 보다 향상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회적 추론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enhanced 같은 경우에는 향상된 이잖아요. 그래서 improved 그리고 strengthened 그러니까 강화된이니까 strengthened도 되고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사회적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추론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뒤에 무엇인지 그 예가 나옵니다. From A to B to B 뭐 이렇게 되는 거죠. to C.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adopting their perspective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emphasizing with their situation 그리고 그들의 그런 상황에 공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런 향상된 사회적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가?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이. Some of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자, compelling 하면은 compel이라고 하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원래 설득하다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선 compelling 하면서 설득력 있는이라는 어휘가 됐습니다. 자, 요 어휘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설득력 있는, 또 다른 시노님 뭐가 있을까요? 바로 convincing도 돼요. convincing. 그리고, persuasive. 그리고 powerful, 강력한이라는 뜻도 됩니다. 알았지? powerful까지 해서 알아두시고 아주 강한 설득력 있는 증거 중의 일부는 자,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의 일부는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this relationship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소설을 읽는 것과 그리고 향상된 사회적 능력 사이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 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 중의 일부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자, some of가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some of가 나오긴 했지만 some of 이렇게 일부를 나타내는 수표현일 때는 of 다음에 명사의 수에 맞춰주는데 여기가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comes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어법으로 나오기 되게 좋다. 그래서 그 증거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comes from a test. 테스트로부터 나오는데 그 테스트는 뭐라고 불리우는 테스트예요?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눈으로 마음 읽기라고 하는 테스트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책을 읽는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이제 눈으로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이면서 굉장히 확실한 정답의 클루가 되어줬습니다. 그죠? Determining what people are thinking just by looking at their eyes 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긴 것 같아. determining이 나왔는데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자, 알아내는 거야, 뭘 하는 목적어에서 지금 여기 동명사 주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주어부가 어디까지 가는지 주어부가 너무 길어 라고 할 때는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치사구부터 이렇게 괄호를 한 다음에 전치사구의 나열이 끝난 부분에서 이렇게 조동사나 동사가 나와 있다라 그러면 그 바로 앞까지 조동사 바로 앞까지가 주어부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핵심 주어는 determining이었어요. 자, 의주동 구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주동 just by 바로 뭐 함으로써 looking at their eyes 그들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심 주어부였고요. Can be highly challenging. highly 하면은 높게 아닙니다. 이거 매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강조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challenging 하면은 difficult니까 알아두시고 difficult, hard, 매우 어려울 수 있다. It's not too difficult. 여기에서 it은 가주어고요.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무엇이 진주어예요? tell. 여기서 tell. 또 여러분 tell 하면 맨날 말하다라고 하죠. 안 된다고. 구분하다, 구별하다. 알았지? 나 이거 꼭 알고 갔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어휘의 의미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선 좀 더 그 어휘의 의미가 많이 확장이 되고 많이 이제 좀 더 다른 뜻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tell, 구별하다예요. Whether they are happy or sad. 그들이 행복한지 혹은 슬픈지 그래서 whether는 뭐뭐인지잖아.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주 어렵지는 않다. But 그러나 could you tell? 당신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if도 뭐뭐인지예요. 왜? 지금 동사 tell의 목적어절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they were suspicious or decisive. 그들이 의혹을 품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decisive함은 결정을 아주 잘하는 단호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in이 나왔어요. 낫의 의미죠. 그래서 우유부단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딱 보고 행복한가? 슬픈가? 쟤 어디가 기분이 안 좋은가? 이거 구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그런 세세한 성격까지는 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 그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당신 구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accusing, 비난하는 것인지 irritated, 짜증이 나게 된 것인지 accusing은 하는 거잖아. 내가 비난하는 거니까 능동이라서 현재 분사 나온 거고요. irritated는 짜증이 난 거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언제나 수동이어서 과거 분사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도 어법으로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의혹을 품었는지 우유부단한지 비난하는 것인지 짜증이 나는 것인지 당신 그냥 척 보고 눈만 보고 just by looking at their eyes 하고 바로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Such differences are detectable. 자, 그러한 차이들은 감지하다, detect에다가 able 붙었습니다. 그래서 감지해낼 수는 있다.
있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쓰이는 벗이 들어갔어요. 그러한 차이는 감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능숙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앞에 not every 이렇게 부분 부정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감지해내는데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such differences고요. 그러한 차이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accusing, irritated 사이에, suspicious, indecisive 사이에 그러한 이런 감정이라던가 우리의 생각의 성격의 이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러한 차이는 이라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detecting dam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앞에 바로 주어로 나온 such differences가 되는 겁니다. 자, people who read a lot of fiction.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나왔잖아, 그치? 많은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turn out, 뭐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입니다. to be more skilled, 더 능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는데 능숙한데 바로 그러한 차이점을 이제 감지하는 것에 더 많이 능숙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문장에서 한 번 더 딱 쐐기 박아주네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눈이 빨라서 바로 찾아낼 수 있다면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먼저 people who read more fiction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people who read a lot of fiction 또 나왔죠. 아주 유사한 문구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얘네들이 더 이렇게 능숙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기술 가진 사람들 바로 누구야?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They can distinguish romantic signals from gratitude or caution, from boredom just from the eyes. 그들은 from the eyes, 그냥 바로 눈만 보고 이 소리예요. 눈만 보고도 그들은 구별할 수 있다. romantic signals, 이런 낭만적인 신호를 distinguish는 A from B 이렇게 from하고 같이 쓰이는 거 알고 있죠? 이 낭만적인 신호와 그리고 gratitude, 이런 감사함 혹은 신중함과 boredom, 지루함을 구별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낭만적인 신호. 저 당신에게 반했나 봐요. 막 이런 것과 감사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아니면 신중한 거예요. caution. 신중한 것과 지루함 사이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만 보고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능숙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예시가 나올 때 for example 안 나옵니다. 잘. 많이 줄였어요.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contemplating emotions in fiction 이라고 했습니다. contemplate, 여러분 요것도 좀 잘 알고 가셨으면 하는 동사입니다. 바로 깊이 생각하다, 고찰하다. 알겠지? 그래서 요 단어 좀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좀 암기해두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암기하라고 하진 않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소설 속의 감정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에 appears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감정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appears, 보입니다. 뭐 하는 것으로 보여요? To improve the detection of these emotions in real life. 실제 생활에서의 이러한 감정을 감지하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we never see anyone's eyes when reading. 우리가 책을 읽을 때야. 자, 지금 여기 왼절에서 주어가 없다고 여기서 사실 생략된 것은 when we are가 생략됐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전혀 그 누구의 눈도 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러한 감정의 탐지를 바로 눈만 보고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바로 이렇게 소설 속의 감정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내는 것이. 알았지? 자, 여러분. 이래서 또 우리가 기술로 문제를 푸는 것과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것은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독해 능력을 많이 이렇게 향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는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자, 선지가 더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이라던가 연결사 뒤의 문장 이런 것들을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건데?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저는 어휘도 알아두시고 어법도 알아두시고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라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 내신을 위해서 들으시는 학생들 있으실 거예요. 내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올 것은 바로 주제요입니다. 요지를 물었지만 다시 한번 요지 물은 거 맞죠? 그쵸? 요지를 물었지만 다시 한번 묻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주제하고 제목하고. 그 다음에 어법으로 나올 것이 상당히 좀 많아 보였습니다. 이번 지문에서. 그리고 어휘 좀 찝어드릴게요. 바니어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순서 나올 수 있고요.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고요. 문장의 위치. 그리고 빈칸은 요번에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내용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지문은 내용 일치불일치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주제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치불일치를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면 어휘를 묻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독해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일치불일치랑 그냥 어휘는 날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2개 날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1등급을 위해서 틀릴 수 있는 것은 한두 문제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머지에서 한두 문제만 틀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빈칸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빈칸이 나올 만한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contemplating emotions in fiction 이 부분이 정말 나올 수 있어요. contemplate 동사 내가 잘 외워두라는 이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빈칸. 근데 이제 빈칸이 요거 하나. 요번엔 요거 하나. 그리고 어법에서는 이렇게 병렬 구조에 있는 동사 중에서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선행사가 또 주어면 그 뒤에 exhibit 이런 것들도 묻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entifying, adopting, emphasizing 그리고 emphasize가 with랑 같이 쓰인 것 이런 것들 어법 포인트로 분명히 물어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도 지금 보면 cold 이런 거랑 compelling 분사들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allenging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엄청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지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알았지? 요거 좀 많이 나올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t 다음에 detecting 나온 부분, 그리고 skilled 나온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에서 contemplating 요 동명사 주어가 앞에 있고 지금 동사랑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이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reading 나온 거서 거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향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을 법한 어휘들의 바니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 문장에서 enhanced가 나왔을 때 제가 동의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의어도 말씀드려야죠. enhanced의 반의어는 어떻게 될까요? 손상된이라고 하는 impaired도 되고요. impaired. 그리고 reduced도 될 수 있습니다. 감소된 해서 reduced도 돼요. 그리고 compelling 있었죠? 아까 네, 요거 compelling 설득력 있는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과 반대말 좀 알아둡시다. compelling 설득력 있는의 반대말은 바로 반박된이라고 하는 reputed하고 그리고 빈약한 weak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챌린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인데 이것을 쉬운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easy나 simple로도 될 수 있어요. simple. 그러니까 이 반의어랑 동의어는 선생님이 그동안 동의어만 좀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는 좀 반의어도 조금 다루어 드릴까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improve가 있어요. 그죠? improve. 어디 있었지? 요 뒤에. 맨 마지막 문장이죠. improve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향상시키다인데 이것의 반대말은 hinder, 방해하다나 아니면 악화시키다, worsen. 알았지? 그리고 weaken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반의어들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순서 배열을 하자고 하자면 일단은 뒤에 두 문장, 요 they 때문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C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it's not too difficult에서 요 문장들 people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B가 되고요. 조금 떨어져 있었지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some of the most 여기 요 부분이 A가 되면서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의 위치를 지금 보자면, 네, 세 번째 문장, 얘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장. 그리고 4, 5, 6, 7. Such differences. 이 부분도 문장의 위치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 그래서 왜? 앞에서 테스트의 어려움을 실컷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테스트의 결과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의 결과를 밝히는 거야. 요 테스트 내용이잖아.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일곱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이제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제요 살펴봐야겠지요. 주제는 소설 읽기는 독자가 등장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고찰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는 현실의 사회적 추론 능력, 바로 마음 이론을 길러준다.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 하자면 Reading Fiction 하고 콜론 하신 다음에 A Training Ground for Real World Empathy. 그러니까 소설 읽기 하고 이제 현실 세계의 공감을 위한 Training Ground, 훈련장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How Fiction Instructs the Theory of Mind. 소설은 어떻게 마음 이론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More than a Story. 이야기 그 이상이라고 해놓고 소설이 이제 이야기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콜론한 다음에 The Social Benefits of Reading Fiction. 소설 읽기의 사회적 이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영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지문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소설이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이런 지식을 머리에 넣고 세상을 보면 더 많은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소설 읽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겠죠. 네, 그 국어의 문학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문학 너무 이해를 못하더라. 근데 상대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공감 능력을 내가 키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어의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얘라면 어떻게 느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